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법적 분쟁으로 중단된 줄 알았던 불꽃야구가 왜 36회 새해 특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정적인 움직임을 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한 예능 복귀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처럼 읽히는 이 방송의 의미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오전 6시 32분, 연말특유의 정적이 서울을 감싸고 있던 시간. 사람들의 시선은 늘 그렇듯 무심히 스마트폰 화면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 한 줄의 공지가 온라인을 가르며 등장합니다. 불꽃야구 제36회 새해 특별방송 확정. 예고도 없었고 사전 설명도 없었으며 공식 브리핑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은 잠잠하던 커뮤니티를 순식간에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이미 끝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JTBC와의 법적 갈등 끝에 제작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고 방송 일정은 무너졌으며 업로드된 영상들마저 비공개 처리되면서 사실상 퇴장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시원 PD의 이름과 함께 다시 등장한 불꽃야구 36회라는 숫자는 단순한 회차 공지가 아니라 침묵을 깨는 신호처럼 읽혔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공지가 나온 타이밍입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 방송 편성표 어디에도 이름이 없는 상황, 그리고 어떤 협찬이나 방송사 지원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를 먼저 박아버렸다는 점입니다. 1월 1일 또는 2일 저녁 8시, 확정 같으면서도 확정이 아닌 이 표현은 오히려 의도적인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장시원은 이 공지와 함께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청자에게 알림 설정을 부탁했고 담담한 어조로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삶이나 마운드에 섰습니다. 마지막 한 회를 남겨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장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팬들은 이를 복귀 선언이자 마지막을 향한 의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아니라 투혼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일부에서는 이 움직임이 다시 한번 갈등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36회인가? 그리고 왜 새해의 연휴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번 방송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방송 관계자들은 이 회차가 가처분 결정 이전에 이미 완성된 분량일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새롭게 제작된 방송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결과물을 공개하는 행위가 됩니다. 발표는 이후, 제작은 이전. 이 구조는 법적으로 위반이라기보다는 회피에 가까운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은 이런 법적 미묘함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감정은 하나입니다. 이야기는 끝까지 보고 싶다는 것. 불꽃야구가 어떤 결말을 향해 가는지, 장시원이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 그리고 이 방송이 정말 마지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욕구가 이 모든 움직임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덕분에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왜 장시원이 침묵을 선택했고 그 침묵이 어떻게 하나의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꽃야구 36회가 단순한 특별방송을 넘어 어떤 시험대가 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6회 방송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의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가처분. 2024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TBC의 요청을 받아들여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생명선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여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예정돼 있던 방송은 취소됐고 이미 공개된 영상들은 연이어 비공개 처리되며 불꽃야구는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간 듯 보였습니다. 당시 업계의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났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빠르고 단호했고 방송사와 제작진 사이의 힘의 균형은 명백히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가처분이라는 특성상 본안 판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효력은 즉시 발휘되기 때문에 제작을 계속한다는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묘한 지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가처분 결정의 기준 시점입니다.
제작과 유통을 금지한다는 이 결정은 앞으로 만들어지고 배포되는 컨텐츠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제작이 완료된 회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법률적 꼼수가 아니라 이번 36회 방송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로 작용합니다.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36회는 가처분 결정 이전에 이미 편집과 후반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였고 서버에 최종본이 보관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장시원이 선택한 길은 정면 돌파가 아니라 회색 지대를 통과하는 방식이 됩니다. 새로 만들지 않았다. 다만 이미 존재하던 결과물을 공개했을 뿐이다. 이 논리는 법적으로 매우 미묘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틀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방송은 처음부터 강행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을 어긴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법의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닌 애매한 위치. 그 경계선 위에서 장시원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공식 입장문도 법적 반박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시간을 흘려보냈고 그 사이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서 불꽃야구는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침묵이 단순한 회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팬들은 이를 계산된 선택으로 해석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키우지 않고 동시에 상대에게도 다음 수를 고민하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가처분 이후 JTBC 측에서 추가적인 강경 조치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불꽃야구는 더 이상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의 사례, 하나의 실험, 그리고 업계 전체가 주시하는 테스트 케이스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콘텐츠는 이미 만들어졌고 팬들은 보고 싶어 하며 법은 그 경계에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삼각구도 속에서 36회는 선택지가 아니라 거의 필연에 가까운 수순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장시원이 노린 것은 단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법적 판단 이전에 여론과 시청자의 판단을 먼저 받아보는 것. 이 방송이 공개됐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모이는지, 그리고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험대 위에 올라간 것은 불꽃야구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런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왜 불꽃야구의 팬덤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는지, 그리고 숫자로 드러난 그 힘이 어떤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입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불꽃야구를 둘러싼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사실 어떤 행동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던 시간입니다. 장시원은 말을 하지 않았고 제작진 역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는 없었고 해명도 없었으며 반박문조차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남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선택이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법적 분쟁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제작자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여론전을 펼치거나 아니면 빠르게 물러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장시원이 택한 길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러나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상황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불꽃야구의 존재감을 사라지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팬들의 상상은 커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정말로 끝난 것인가? 아니면 아직 꺼내지지 않은 카드가 있는 것인가? 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끊임없는 해석을 낳았고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각자의 추측과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식 정보가 사라진 자리를 팬들의 대화가 채우면서 불꽃야구는 방송이 멈춘 이후에도 계속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하나 포착됩니다. 본편 영상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였지만 훈련 영상과 쇼츠, 짧은 티저 클립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채널은 살아있었고 최소한의 호흡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라기보다는 기억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불꽃야구는 멈춘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효과는 숫자로도 드러났습니다. 36회 방송 공지가 올라온 이후 채널의 트래픽은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고 알림 설정 비율 역시 단기간에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스스로 채널을 확인하며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장시원이 선택한 침묵은 시청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작동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게 만들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전략을 리듬 만들기라고 표현합니다. 날짜를 확정하지 않고 말을 아끼며 여지를 남기는 방식. 이렇게 하면 상대는 섣불리 움직이기 어렵고 시청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채널을 확인하게 됩니다.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의 습관과 긴장이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꽃야구는 콘텐츠가 아니라 사건으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침묵이 결코 무기력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많은 팬들은 장시원이 여전히 판을 쥐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그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그가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렇게 형성된 팬덤의 에너지가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힘이 방송사와 업계 전반에 어떤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입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힘의 균형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지점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에서 드러났습니다. 방송이 중단된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회자될 수 있었던 이유는 팬들의 반응이 단순한 지지나 아쉬움의 표현을 넘어 실제 데이터로 축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시청률과 도달 범위, 그리고 체류 시간입니다. 불꽃야구는 이 모든 지표에서 이례적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35회 방송 당시 유튜브 실시간 동시 시청자 수는 최대 12만 명을 넘어섰고 방송 이후 48시간 만에 클립 누적 조회수는 3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종합편성 채널 예능 기준으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단순히 야구라는 장르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결과였습니다. 시청자들은 경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JTBC의 입장은 복잡해집니다. 법적으로는 제작과 유통을 막아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동시에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파급력과 팬덤의 결집력은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면 충돌을 선택할 경우 단순히 한 프로그램을 막는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와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은 더 강하게 나서기 어려운 국면이라는 평가입니다. 불꽃야구의 팬덤은 전통적인 시청자 집단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왔습니다. 이들은 방송 시간에 맞춰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콘텐츠의 생존 자체에 개입하고 있다는 자각을 갖고 움직입니다. 알림 설정, 실시간 시청, 클립 공유, 커뮤니티 확산까지 이어지는 이 행동들은 하나의 패턴을 형성했고 그 패턴은 방송이 없을 때조차 유지됐습니다. 멈춰있는 시간 동안에도 팬덤은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6회 방송 공지는 하나의 신호탄처럼 작용했습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관심이 다시 한 지점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기대감은 빠르게 증폭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대가 단순한 향수나 미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번 방송을 통해 단순히 한 회를 더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를 가늠하려 하고 있습니다. JTBC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 36회 방송이 공개됐을 때 반응이 예상보다 크다면 그 순간부터 선택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관망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명확한 결단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침묵은 더 이상 중립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로 읽히게 됩니다. 결국 불꽃야구는 지금 숫자와 감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특이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팬덤의 힘은 여론으로 확장되고 여론은 다시 데이터로 환산됩니다. 이 순환 구조 속에서 36회는 단순한 특별방송이 아니라 향후 모든 선택의 기준점이 되는 시험대가 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만약 이것이 끝이 아니라면 장시원은 이 방송 이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그리고 불꽃야구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려 하는가? 다음에서는 이 36회가 왜 종착점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해석되는지 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36회가 특별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공지된 순간부터 업계 안팎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장면인가? 겉으로 보면 모든 조건은 종착점을 가리키는 듯 보입니다. 법적 분쟁은 끝나지 않았고 제작 중단과 영상 삭제, 긴 침묵까지 이어졌습니다. 흐름만 놓고 보면 자연스러운 결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정황은 오히려 전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제작 현장의 움직임입니다. 36회 방송 공지가 올라간 이후 스튜디오 인근에서 포착된 장면들은 단순한 정리 작업으로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인위적인 낮 시간대에 편집실에 불이 켜졌고 출입 기록에는 기존 스태프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여겨졌던 프로젝트의 파일들이 다시 열렸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최종본을 손보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타임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움직임은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36회가 단순히 창고에 남아있던 콘텐츠를 꺼내는 행위가 아니라 이후를 염두에 둔 시험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장시원은 이번 방송을 두고 마무리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대신 회의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끝내기 위해 찍는 방송은 없다. 다만 다음을 결정하기 위한 방송은 있다. 이 문장은 내부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36회는 결말이 아니라 분기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불꽃야구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왔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어갈지를 가늠하는 기준점. 기존 방송사의 틀 안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의 콘텐츠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이 한 회에 달려있게 됩니다. 이와 맞물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신호는 출연진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일부 출연자들이 개인 SNS에 의미심장한 문구를 연이어 올렸습니다. 촬영 현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모였다. 끝난 줄 알았던 하루가 아직 남아있었다 같은 표현들이 반복됐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절묘했습니다. 특히 한 베테랑 출연자가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이번엔 정말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을 남겼다는 전언은 여러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추측의 중심에는 하나의 가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더 이상 기존의 방송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스포츠 예능의 플랫폼 이동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정 편성, 정규 회차, 방송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이벤트형, 시즌형, 혹은 프로젝트형 콘텐츠로 전환하는 흐름입니다. 만약 장시원이 이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36회는 그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을 새해라는 시점에 맞춘 것 역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역시 끝보다는 다시 시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장시원은 그 심리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어온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36회는 작별 인사라기보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질문처럼 다가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가능성 위에 놓인 또 다른 변수, 바로 JTBC의 선택입니다. 침묵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침묵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서는 36회 이후 공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말을 결정할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36회를 둘러싼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낼 권한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법원도 아니고 방송사도 아니며 제작자 혼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공은 분명히 시청자에게로 넘어와 있습니다. 시청률, 반응, 여론, 데이터.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순간 그 결과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JTBC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나오지 않았고 공식 입장 역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침묵이 곧 승인이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36회 방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다음 수를 정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지금은 판단을 미루고 관측하는 단계라는 해석입니다. 이 때문에 36회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한 회차의 성패가 아니라
향후 모든 선택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 방송은 조용한 종착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응이 폭발적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불꽃야구는 다시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장시원이 쥘 수 있는 카드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방송이 다시 보기로 남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언제 공개될지, 얼마나 유지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 이 불확실성은 오히려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 저녁 같은 시간 무의식적으로 유튜브를 열어봅니다. 알림이 울릴지, 울리지 않을지. 그 짧은 순간의 긴장 속에서 불꽃야구는 이미 방송을 넘어 하나의 사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여전히 장시원이 있습니다. 그는 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시작이라는 단어도 섣불리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을 결정하기 위한 방송이 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곧 선택의 책임을 시청자에게 넘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고 싶다면 모여달라. 반응으로 답해달라.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이야기가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불꽃야구는 과거의 추억도 현재 방송도 아닌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의 실험, 하나의 질문, 그리고 하나의 시험대. 이 시험대 위에서 무엇이 증명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36회는 끝이 아닐 수 있으며 어쩌면 장시원이 아직 꺼내지 않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제 선택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